축클 안녕하세요, 하창고입니다. 오늘은 두산 이야기인데요. 오늘 장 마치고 약간 요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두산이 지배 구조를 개편한다. 그래서 이 구조의 수혜 기업은 뭔지를 한번 풀어볼 건데 바로 좀 가도록 하죠.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뭐 막연하게 딱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수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가 수혜가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나씩 먼저 자칫 두산의 IR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두산의 지배구조, 두산 로보틱스 밥켓의 사업구조 개편 및 성장 전략인데 요렇게 볼 수 있어요. 큰 로드맵을 놓고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미래에 이제 비전이 되는 건데 하나가 보게 된 유두산이 되죠.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부분, 클린 에너지 부분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두산 퓨얼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머신 부분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밥켓 로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건설이라든지 산업용 차량, 제조 서비스용 협동 로봇 솔루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첨단 소재 사업 확대. 요거는 뭐 반도체 오사트 업체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이 있을 거고, 또 부산 자체 두산 자체 사업에 반도체나 이런 관련 비즈니스 사업 쪽이 있어요. 전기차용도 마찬가지고 그 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은 바로 스마트 머신 부분의 강화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지배 구조의 중심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두산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배 구조가 상장사 기준으로만 살펴봐도 주 두산 지주회사죠. 두산이 크게 에너빌리티를 30%, 68% 지분으로 로보틱스를 그리고 39% 지분으로 반도체 오사트 기업 테스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원전도 만들고 소형 SMR도 하고 하죠. 요 밑에 보게 되게 되면 바로 밥켓이 있고 우리가 수소 연료 쪽에 두산 퓨얼셀이 있고요. 근데 밥켓 같은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에너빌리티가 46%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를 톡 떼가지고 로보틱스 밑에다가 완전 100% 형태의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향하는 이 스마트 머신 부분을 두산 밥켓이 갖고 있는 주요 글로벌 인프라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키워서 두산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 머신 부분에 대한 비전 사업 자체를 하나의 중심적인 클린 에너지라든지 이 반도체 소재처럼 하나의 핵심 캐시카우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 세네 가지 정도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같은 경우는 두산 이 에너빌리티를 쪼갤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친환경 사업 부분이 있고 여기 글자가 있겠죠.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요 지분 구조에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할을 하겠죠. 어떻게? 지금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촬영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쵸? 그 다음에 투자회사 성격의 집법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두산 밥켓을 갖고 있는 거겠죠. 요거를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법인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치게 되는 거고, 합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너빌리티 사업부 내에서 사업법인이 아닌 투자법인이 갖고 있던 두산 밥켓의 지분을 바로 이 법인과 함께 합쳐버리는 거죠. 그 과정으로 가는 거고, 그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제적으로 본인의 에너지 사업 부분,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사업 부분만 하게 되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로봇에다가 거기에다가 연 1조를 버는 진짜 알짜배기 회사 두산 밥켓을 딱 100% 완전 자회사로 흡수합병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그림으로 가는 이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로드맵만 놓고 보게 되면은 두산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한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실적이 제대로 나지 않는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되겠죠. 하나는 막대한 두산 밥켓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자금 활용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실적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도 자회사가 완전 자회사이기 때문에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드러나는 두산 밥켓의 두산 로보틱스의 아주 부실한 실적 부분도 커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오늘 영상의 최대 수혜주가 누군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겠죠. 자, 조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추진 배경 같은 경우는 지금의 내용을 말씀드린 게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두산 밥켓이 갖고 있는 사업적 강점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잖아요. 이 굴삭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명한 캐트필러라는 기업도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이 밥켓이 보면 이름 그 로고 자체가 보면 요렇게 여운 새끼처럼 생겼어요. 여운지 무슨 포병처럼 바로 그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고객 접점이라든지 채널 관리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레퍼런스 구축을 통하니까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캡티브도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겠죠. 뭐 여러 가지 또 공장 같은 경우나 이런 거 할 때는 테스트 베드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고, 우리가 로봇이라는 게 단순하게 협동 로봇 말하는 게 아니라 건설 로봇이라든지 어떤 우리 국내 대동 같은 기업에서 들어봤던 농기계나 이런 것도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활용하는 역할이 되게 크지 않았어요. 조선에 들어가지만은 이런 굴삭기 같은 것도 그 로봇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이제 두산 밥켓이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보면은 뭐 북미하고 빨갛게 있죠. 전부 다 밥켓의 나와바리 비즈니스 사업군이라는 거죠. 뭐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거래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이렇게 협동 로봇을 포함해서 뭐 제조 공정,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제 물류 로봇까지 확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두산의 본업에는 아까 제가 2차전지 관련 소재, EV 관련 소재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확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범적으로 돋궈보게 되게 되면 다 좋은 이야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같이 되게 순조롭게 될지는 우리는 지켜는 봐야 돼요. 지켜는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될 겁니다. 향후 일정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9월 25일 정도에 주총을 하게 되고, 이제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있겠죠. 한 달 정도. 나는 이 합병에 반대합니다. 특히나 두산 밥켓의 주주분들 입장에서 말이죠. 두산 밥켓의 주주분들 흡수 합병 되는 거니까 나는 이거 안 돼. 내가 두산 밥켓 연 1조짜리 버는 회사 보고 투자하는데 뭔 말이야. 난 로봇을 안 믿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 가격에 못해. 그냥 내 주식을 원하는 가격에 사줘. 예. 이건 이제 일정상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교환 비율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는 조금 디테일한데, 제가 그냥 여기는 가장 교과서적인 거니까 좀 제끼고 이렇게 한번 봐봤어요. 여러분 시간이 날 때 한번 봅시죠. 제일 먼저 볼 게 이제 하면 두 가지 다른 거 하나 더 보겠는데, 두산 그룹주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크게 보게 되게 되면 주 두산이죠. 사업회사 지주회사니까. 그러면 자체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전자 부분도 있고 DDI도 있고, 우리나라 저기 두탄물이 아마 서울 동대문에 있는 그 두탄물이겠죠? 자, 요런 게 하나 있고, 또 상장서는 조금 전에 봤던 에너빌리티와 오리콘과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서에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게 뭐 퓨얼셀 미국 법인도 있을 거고, 이 투자회사도 없잖아 있습니다. 요런 그림으로 갖고 있는데, 두산 인베스트먼트가 아까 보니까 테스나를 지배를 하고 있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요런 관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캐파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말 제가 왜 이게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서운하냐면, 좋은데 버켓 입장에서 팝켓이 있잖아요. 이거 연간 얼마 정도 나오냐면 그 10조 정도 못 미치는 매출에 대략 연간 1조 이상을 버는 캐시카우입니다. 1조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5조밖에 안 돼. 되게 싼 주식이죠. 우리가 말하면 되게 싼 주식입니다. 1조짜리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두산에서 1조 정도 버는 회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에너빌리티 부분에서 이제 사업회사는 그대로 두고 지금 1조 4천억 정도가 나오죠. 23년도 24년 1조 3천억 정도니까. 근데 여도 시가총액은 조금 커긴 커요. 에너빌리티는 한 14 정도 맞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업종의 특성상 두산 밥켓이 기계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 같이 1조를 버는데, 그렇죠. 시가총액은 따블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저평가를 받는 업종의 특성이 없잖아.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두 개 기업 정도가 1조 정도의 캐파를 보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 같은 건 여기에서 이제 밥캡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1조 보는 밥캡 빼고 나면 얘도 또 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뭡니까? 제대로 1조 원 버는 두산 밥켓을 떼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 정리를 하자면 가장 재미 보는 자는 누굽니까? 로보틱스예요. 진짜 캐시카우 돈 제일 잘 버는 바켓을 떼어가지고 요 바켓이 1조 5천억 정도를 보니까 이 실적 자체가 연결 기준이잖아요. 연결 기준이거든요. 이게 안 적어놨나? 연결이에요. 연결이란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맵에서 봤던 요 구조 어디 갔냐? 이게 영상이 되겠나?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 구조, 예. 이 지배 구조를 그대로 인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바켓은 아까 1조 보는 거고 에너빌리티 요게 다 이 비율만큼 잡혀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3천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캐시카우는 밥캐시인 거예요. 그러면 1조 연간 1조를 그냥 따박따박 잘 버는 밥캐스를 누가 가져갑니까? 연간 100억도 잘 못 버는 로보틱스가 가져가는 거죠. 적자죠. 적자. 아직도 언제 흑자가 될지 모릅니다. 매출도 뭐 여전히 당연히 1,000억도 안 나올 거고요. 이거 완전 누구죠? 예, 두산 로보틱스 밀어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일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내용은 기성전 누구한테 가장 좋냐고 물어본다면 두산 로보틱스한테 가장 좋은 거고 교환가치 산정에서도 뭔가 좀 깨림직한 게 잘 보시면 이러한 일정이 1대 0.6이거든요. 1대 0.6 교환가치를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8만원 정도 쳐줬고 두산 바켓을 5만 원 정도 쳐줬는데 제가 볼 때는 두산 바켓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이게 1대 0.6이란 말은 두산 로보틱스 한 주의 가치에 대해서 바켓의 가치는 0.6주밖에 안 쳐줬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60주가 있어야 잘해야 계산이 좀 틀렸나? 그러니까 0.6주니까 로보틱스 한 주를 받으려면 1.5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런 걸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약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저게 나오기 전에 물론 합병 가액은 여러 가지 이수를 가지고 뭐 가중 산술 평균이나 기간을 가지고 평균 값으로 뽑아내는데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의 최근 반등 왜냐하면 합병하는 회사의 지분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두산 바켓의 의도적인 눌림 6월달에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밥캡의 지분 합병 비율 자체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얘들은 벌써부터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방송이 끝이었고 뭐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려보면 썸네일에 나와 있는 두산 지배구조 이 기업 수혜 기업은 누구?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뭐 계속 날아가고 안 가고는 다음의 문제인데 향후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거고 두산 파켓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가 있어요. 예, 물 합병 비율도 지금 나와 있는 그 비율만 놓고 보면 제가 보니까 조금 서운할 것 같고 근데 주들이 서운하든 말든 혼자서 낄낄낄 웃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배구조에서는 별로 바뀔 게 없는데 조금 전에 봤지만 지배구조에서는 그렇게 바뀔 게는 없는데 이렇게 잘 이사회 결정하고 잘 됐을 때 혼자서 낄낄낄 웃는 니들끼리 했을 때는 제 상단에 있는 이 친구가 되겠죠. 바로 두산입니다. 별로 틀은 나지 않지만은 이 수직 계열 자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로듀스 갔을 때 주가 관점에서나 향후 투자 관점 볼 때는 최소한 두산 주 두산과 뭐 저희 생각입니다. 주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가 오히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득으로 갈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요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밥캣을 날려버리는 것 자체가 그냥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평가를 받는 명분이 좀 사라지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런 연결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 향후 정말 어떻게 두산이 변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